저는 지금부터 중국 기차를 타볼 겁니다. 그냥 타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꼴등석부터 1등석이라고도 불리는 프리미엄석, 그리고 대망의 최고봉이라는 비즈니스석까지 모든 칸을 다 타보면서 심층 분석해볼 겁니다. 중국 기차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상 밖이었는데요. 일단 들어갈 때 짐 검사는 물론 용산역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압도적인 사람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충격 먹을 수밖에 없는 문화, 마지막으로 거의 설국열차가 생각날 정도의 칸에 따라 미친듯이 다른 대우, 이 모든 걸 전부 직접 경험해볼 겁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탈 열차는 모두 시속 300km 정도 되는 까오티에라는 고속열차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KTX인 거죠. 여기는 중국 항저우의 기차역. 가장 먼저 타볼 건 꼴등칸인데요. 제가 오늘 탄 열차들은 구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리는 비슷비슷해서 좌석별로 요금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항저우에서 닝보까지 가는 열차가 16,000원, 약 서울에서 대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KTX 일반 칸보다 30% 정도 싼 가격이었어요. 근데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기차의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기차역에 들어갈 때 여권이랑 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그냥 역에 밥 먹으러 가는 거 불가능하고 반드시 기차를 탈 용무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거의 뭐 공항이죠. 그렇게 들어간 중국 기차역의 첫인상은, 와, 저는 서울 용산역만 가도 기가 쪽팔리는데 여기는 용산역은 그냥 튜토리얼, 애들 장난인 수준으로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간다는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도 아니었고, 심지어 항저우가 베이징 같은 수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의 폭발 직전이더라고요. 이게 대륙의 스케일링. 그렇게 조금 존버하다가 탑승 시간이 다가왔는데 여기서도 중국 기차에 독특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 때나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처럼 출발 몇 분 전에 몇 시 기차 타는 사람들 오세요 하고 허락이 떨어지면 카운터로 줄을 서서 다시 한번 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면서 무서웠던 게, 표 검사라고 했는데 표를 보는 게 아니고 중국인들은 신분증, 저는 여권을 싹 스캔하는 방식으로 표를 검사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입장했는데 이렇게 몇 분 앞두고 한 기차에 타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입장하니까 무슨 중학교 급식 시간 같더라고요. 근데 새치기 하는 일진들은 없어. 근데 중국 기차를 타면서 가장 놀란 점이 느껴지시나요? 담배 피는 곳이 그냥 개방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굳이 흡연구역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때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역 밖에 있는 걸 생각해보면 그만큼 담배의 개방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차가 도착하는데 KTX 같이 얼마나 삐졌길래 주둥이 톡 튀어나온 일반적인 고속열차였는데요. 그렇게 탄 중국 기차 꼴등칸, 생각보다 꼴등칸이라기엔 너무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그냥 딱 우리나라 새마을호 내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올려둘 칸도 충분했고 좌석 간격은 비행기에 비하면 거의 김혜자 도시락급으로 착했는데요. 뭔가 인도 기차 같은 드라마틱한 걸 원하고 탔는데 생각보다 너무 평범하고 오히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하고 비교해서 이건 좋았다 싶었던 점이 있는데, 저는 기차를 타면서 창밖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KTX는 창문 커튼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구조라 한 명이 내리면 올리기가 민폐 같은데 중국 기차는 아예 1인용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 같은 창밖 낭만러들한테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가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물론 있었지만 내부는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기차에 이런 위생백이 있더라고요. 저는 멀미 초강자라 쓸 일은 없었고,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간식차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다만 꼴등칸의 유일한 단점, 좌석이 거의 안 젖혀집니다. 화장실도 가봤는데 의외로 깨끗하고 쓸만했어요. 그렇게 1시간여를 달려서 꼴등칸 기차 탐방은 끝을 맺는데요. 총평을 하자면 그냥 너무 평범한 고속열차였어요. 사실 말이 꼴등칸이지 그냥 탈만한 일반석 정도 되는 것 같았달까요? 그렇게 다음 칸이 1등석을 타기 전에 중국 기차역에선 어떤 음식을 팔지 너무 궁금해서 바로 먹어봤는데요. 패스트푸드점 같이 생겼는데 중국 음식을 팔길래 바로 가서 사람들이 뭘 먹는지 눈팅하다가 따라서 시켜봤는데요. 그렇게 주문한 중국 기차역 한 끼, 바로 소고기 볶음과 중국식 두유 한 상입니다. 가격은 두 개에서 한국 돈 7,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든든한 밥 한 끼에 7,000원이면 나름 괜찮죠. 일단 소고기 볶음 비주얼이 맛없으면 감옥 가야 되는 그런 비주얼인데, 먹어봤는데 간장에 볶은 것 같지만 간장향보다는 이 파를 듬뿍 넣고 볶아서 말 그대로 파향 기가 막히게 들어가 불맛을 가진 그런 소고기 맛이었습니다. 고기가 약간 육질 단단한 한국 소고기보다는 짜파게티에 들어간 콩고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망의 두유, 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밥하고 먹고 있길래 소외감 들어서 시켰는데,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밥 먹으면서 두유를 먹는다? 이건 좀 밥에 우유 말아 먹는 급으로 이상한 조합이잖아요. 그렇게 먹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달달한 두유보다는 두부 삶은 물을 차게 해서 먹는 일종의 아이스 두부 숭늉 같은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시원한 냉차를 같이 마시는 느낌이라 나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게 밥 도둑질 열심히 당해주고 1등석을 탈 시간이 왔는데요. 근데 그냥 1등석이 아니고 제가 탈 1등석은 프리미엄석으로 이름이 조금 달랐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가장 대빵좌석인 줄 알고 그럼 비즈니스 뭐지? 했는데 그냥 아이폰으로 치면 1등석 프로, 갤럭시로 치면 1등석 플러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이 비즈니스보다 위 아닌가? 제가 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니까 입 다물고 그냥 타봤는데 꼴등석이랑 똑같이 긴 줄을 서가지고 여권 검사 야무지게 하고요. 1등석 칸으로 가봤는데 이렇게 소수 정예의 캡슐 같은 곳에 1인석으로 있더라고요. 의자는 아까보단 훨씬 고급스러워진 느낌이고, 좌석은 앞에 가방을 놔둘 정도는 아니지만
있지만 발을 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는데요. 먼저 생수병하고 이런 선물 상자를 주는데 벌써부터 설레버리. 아무튼 우리나라 KTX 특실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물은 뭐 그냥 물이었고요. 이 선물 상자가 대체 뭐가 들었을지 너무 궁금했는데 먼저 이렇게 꽤나 넓은 개인 테이블을 쫙 펴주고요. 바로 털어봤는데 한눈에 봐도 한국인이 도전하기에 난이도가 상당해 보이는 그런 간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도전했는데 이건 그냥 우리나라 야채 크래커 맛이었고요. 이건 생긴 건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양꼬치 맛 나는 유포 맛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게맛살이었고 이건 대체 뭔가 싶었는데 향 약한 말린 포도 맛이었습니다. 가는 길엔 이렇게 콘센트도 있었고 아무튼 은근 프라이빗하게 우리들만의 요새에서 잘 즐겼다,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일반석의 1.7배 정도 되는데 딱 KTX 특실 느낌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건데요. 아니 1등석이 특실급이면 그럼 비즈니스석은 대체 뭐냐? 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중국 기차의 비즈니스석, 저는 사실 중국에서 이런 자본주의의 끝판을 느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이 맛을 현질한다 이겁니다. 먼저 비즈니스석의 가격, 꼴등석하고 똑같은 구간인데 가격이 무려 3배, 네 3배입니다. 꼴등석으로 왕복을 하고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에 비즈니스석을 한 번 타는 건데요. 그럼 대체 뭐 어떤 대우를 해주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기차역에 입장할 때부터 비즈니스석은 정말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는데요. 무려 검사줄이 따로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일반표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을 패스하고 비즈니스 라운지 체크인이라는 곳으로 따로 가면 줄을 전혀 서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기차역에 입계할 수 있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비즈니스석은 여기서 똑같은 기차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라운지라는 곳으로 따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이런 번호표를 주는데 그냥 기분 좋으라고 숫자 7 주는 게 아니고 이 번호표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라운지는 이렇게 정말 평화롭게 1인 1좌석으로 즐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바깥에 헬파티에서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차 시간표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비즈니스에서는 시간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라운지인지라 음식도 있었는데요. 추가 과금 이런 거 아니고 전부 무제한 무료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비즈니스 요금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줬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침도 과자랑 음료를 각각 하나씩 오마카세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에이 리뷰 때문이죠. 리뷰 때문. 먼저 이건 그냥 야채 크래커 베베 꼬운 맛이었고 이건 크라운 산도에 빅파이 포도잼 넣은 맛, 감자향 살짝 나는 사브레. 이건 생긴 건 화장 잘못한 공모 피부 같은데 맛은 그냥 한국 옛날 과자 식감의 바다코코넛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정체불명의 과일 바로 말린 복숭아인데요. 딱복 물볶음만 써도 아니 치킨도 아니고 말복은 또 처음인데 시큼해 죽을 뻔했습니다. 복숭아는 그냥 먹읍시다. 이건 사과 양갱인데 대체 사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맛은 그냥 사과잼 10배 응축시킨 맛이었어요. 또 비즈니스석 탑승객 품위 유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의 품격까지 즐겨주니까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짐을 다 싸라더라고요.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차 시간이 다 돼서 무려 기차 타는 곳까지 데려다줍니다.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기차역을 활보하니까 이 순간만큼은 제가 BTS, 손흥민, 제이팍이 된 느낌이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태 2등석, 1등석 때는 항상 여권 검사를 줄 서서 한 번 더 했잖아요. 비즈니스는 프리패스입니다. 와 이거지. 그리고 이 헬파티를 뚫고 정확히 제자리가 있는 기차까지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이 맛에 현질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기다리니까 오늘의 기차가 왔는데요. 딱 이 시점에서 대체 왜 이름을 비즈니스라고 붙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진짜 비행기 비즈니스석 급이었습니다. 일단 자리도 굉장히 넓고 1등석에서 준 선물 상자도 주고 여기는 물 대신 업그레이드 돼서 차를 타다 줍니다. 발은 그냥 가방을 앞에 놓고도 축구 경기해도 될 정도로 넓었고요. 이 정도 퀄리티면 과자 리뷰가 의미가 있나 싶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건 그냥 아이비, 카레에 절인 소고기 육포, 벤또만 나는 돼지 육포, 오징어 땅콩, 1등석 포도 그놈입니다. 그리고 슬리퍼도 있었는데 아니 1시간 가는 거는 슬리퍼 신을 필요가 있나 했지만 그래도 다 요금에 포함된 거니까 본전 싹싹 긁어 뽑으려고 신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신발이 편해. 그리고 무려 앞에는 조정석이 있었는데요. 배우 그분 말고 진짜 조정석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좌석은 얼마나 젖혀지냐. 네, 무려 벤도 아니고 180도 젖혀집니다. 그냥 꿀잠 때려버릴까 했지만 내릴 곳 놓치면 제 인생은 끝이기 때문에 경치나 구경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는 와이파이도 됐는데요. 근데 중국 번호 때문에 외국인은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시 현생 복귀를 했는데 모든 걸 다 해주다가 갑자기 모든 걸 제 스스로 해야 되니까 뭔가 더 힘들어진 듯. 그렇게 중국 기차 꼴등칸, 1등칸, 비즈니스석까지 다 타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가격 대비 가성비는 당연히 꼴등칸 같지 않았던 꼴등칸이 가장 좋았지만 내가 돈 무한 치트를 써서 돈이 많다 혹은 뭔가 내 삶이 허하다 진짜 플렉스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아보고 싶다 하면 비즈니스 충분히 탈만한 것 같습니다. 검사를 꽤나 많이 해서 귀찮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테러 방지라니까 이해는 충분히 갔고요. 돈을 내는 만큼 똑같은 기차에서 누리는 퀄리티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 이 맛에 현질하는구나 싶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중국 여행은 진짜 막바지로 향해 갑니다.